일요일 오후엔 도서관을 찾는 최병록 유미영 씨 가족. 이 시간이 온 가족이 함께하는 유일한 시간인데요. 아빠가 회사 다닐 땐 온 가족이 자주 찾았지만 식당을 운영하고 나서부터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여의치 못한 상황입니다. 4남매 중 셋째인 하민이는 심한 장난꾸러기입니다. 4남매의 맞이인 희주와 둘째 하이의 의젓한 모습에 아빠 병록 씨가 조금은 놀란 기색이죠. 매일 아침 4남매의 얼굴을 보지만 도서관에서 읽고 있는 책을 보면 아이들의 성장을 체감합니다. 네가 여기서 혼자 수학 만화를 보고 있다는 거. 우리 집에 이 책 1권, 2권 있는데 그거 보고 재밌어가지고 다음 권 궁금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계속 많으니까 책이 이것만 보게 됐어요. 엄마 아빠의 말을 가장 잘 듣는 둘째 하이. 엄마는 다른 아이들에게 제발 하이만 같아라 하고 주문을 외운답니다. 하이 지금 보는 거 뭐예요? 이거 좀비 같은 게 징그러운 거 아니에요? 좀비 나오면? 그렇게 무섭게 그리진 않아서 괜찮아. 나 바보 아니거든. 난 초등학교 3학년이야. 집에 가는 길 정도는 다 알아. 넷째인 하연이는 아직 스스로 책을 읽진 못합니다. 할아버지 묻는 말에 대답해주기로 한 거 아니거든. 하연이 사실 아직 책을 스스로 읽지 못하니까 이제 책 읽는 것보다는 뭐 사실 색종이 접기나 뭐 이런 거 손으로 막 만드는 걸 좋아하긴 해요. 하민이도거든. 하민이도. 하민이는 글자 모르진 않잖아. 배우고. 장난꾸러기 하민이 오빠가 동생 하연이의 독서에 끼어듭니다. 하연이 표정이 오빠 됐고 뭐 이런 표정이죠? 오빠가 열심히 읽긴 하는데 하연이의 집중력이 엄마가 읽어줄 때와는 사뭇 다르네요. 가게 하기 전에 이제 회사 다닐 때는 거의 같이 다녔죠, 애들이랑. 근데 이제 하민이 올 때까지는 같이 다녔는데 하연이가 12월 달에 오고 2월 달에 코로나가 이제 빵 터졌거든요. 그래서 하연이하고는 이렇게 같이 많이 다니고 그런 시간을 같이 많이 못 했었던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최병록 유미영 씨는 20대에 만나 사랑을 키우다가 지난 2009년 결혼했습니다. 2살 차이지만 실제로는 연년생 같은 희주와 하이 2남매를 낳았습니다. 아빠 이빨 빼줄 수 있어요? 아빠 그냥 제가. 며칠 전부터 앞니가 흔들린 하민이. 곧 빠질 것 같긴 한데. 최병록 유미영 씨는 공개 입양을 통해 하민이와 하연이를 새 가족으로 받아들여 6식구의 대가족을 이뤘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미영 씨 가족을 찾은 때는 아직 학교가 개학을 하기 전입니다. 여느 가족의 아침 풍경처럼 이 가족도 조금은 부산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 이빨 뺐어요? 언제 뺐어요? 어제. 어제 뺐어요? 안 아팠어요? 저가 뺐는데. 아, 하민이 직접 뺐어요? 네. 얘들아 이거.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한다는 말 맞죠? 며칠 사이에 하민이가 좀 의젓해졌네요. 4년 전부터 워킹맘의 삶을 살고 있는 엄마 미영 씨. 출근 준비에 정신이 없지만 아이들의 아침 준비도 빼놓지 않습니다. 엄마 지금 나가봐야 돼. 늦었어. 얘들아 엄마 간다. 오전 8시 30분경 미영 씨가 먼저 출근을 합니다. 오늘의 아침 메뉴는 토스트. 4남매 모두 가리는 것 없이 잘 먹는 편입니다. 조금 늦게 출근하는 아빠가 아이들과 아침 식사 시간을 같이 합니다. 6년 전과 4년 전, 당시 3살이었던 하민이와 하연이가 큰아이 입양을 통해 가족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면서 이야기거리도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열 몇 번은 간 해외를 우리나라 한 번을 안 데리고 가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쉽게 답을 못하는 아빠 대신 하이가 나섭니다. 가지고 500만 원인데. 진짜요? 그럼 4년 전에 그때 필리핀 갈 때는 우리 넷이 200만 원 들었거든?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엄마 뭐 올해는 필리핀을 가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해봤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만만치 않지만 엄마 아빠는 어, 조만간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오빠 볼 거야? 며칠 전 호기심도 많고 말도 많은 첫째 희주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치켜? 이게 나을 것 같아? 천방지축 뛰어놀다가 다쳤을까요? 희주 왜 다쳤어요? 아, 그림을 엎드려서 그리다 보니까 여기에 고름이 생겨가지고 그거 염증이랑 고름이 생겨서 그거 빼러 병원 갔었어요. 그림 그리는 게 그렇게 좋아요? 네. 그럼 몇 시간 동안 그려본 적 있어요? 제일 많았을 때 3시간이요. 오, 3시간 동안 그림 그렸어요? 네. 어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저요? 만화 캐릭터요. 만화 캐릭터? 네. 사남매의 막내인 하연이. 스스로 씻고 옷 입고 밥 먹고 이젠 제법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답니다. 청소도 그 중에 하나. 오빠 옆으로 굴러가지 마. 희주와 하이가 하연이의 청소를 온몸으로 돕고 나섰습니다. 하연이의 선한 영향력이 오빠와 언니에까지 미치고 있네요. 아니, 니네 왜 성내 입고 있어 여태까지? 엄마와 아빠가 일터에 나간 시간엔 외할머니가 사남매를 돌봐줍니다. 쟤들 먹는 것 때문에 저녁까지 다 먹여놓고 가요 내가. 하연이는 유치원에서도 7살답지 않게 손끝이 야무지다는 칭찬을 받고 있는데요. 언니랑 희정아랑 없을 때 하민 오빠랑 한 적도 있고 하민 오빠랑 희정 언니랑 없을 때 한 적도 있어요. 아, 혼자 했어요? 이렇게 보라. 사랑해. 하민아 너 띠치 좀 마. 이렇게 보라. 사랑해. 첫째 희주와 둘째 하이는 커가면서 동생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후유증이 컸던 엄마는 배 아파 아이를 낳는 것은 더 이상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육아보다 임신했을 때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몸이 아니고 막 이런 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러니까 둘까지 딱 낳고 나서 직후에 이제 혹시라도 우리가 아이를 또 갖고 싶으면 그때는 그냥 무조건 입양을 하자. 나는 또 별로 임신을 하고 싶진 않다. 그래가지고 또 아이가 정말 셋째를 원하면 입양을 그때는 그냥 하는 걸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서 진짜 그때 딱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막 신랑 수술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아이들이 좀 클 때쯤 되니까 살짝 여유가 저도 생기고 근데 애들이 또 막 동생 얘기를 자꾸 하고 큰아이 입양 절차는 갓난아이 입양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부모의 경제 상황은 물론 건강, 심리 상태까지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입양할 아이와 얼굴 익히는 시간을 갖습니다. 30. 만나러 가기 한 2, 3일 전? 이 아이를 매칭을 해서 만날 텐데 지금 확인을 해보니 이 아이의 여동생이 지금 다른 곳에 있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입양을 하려면은 원칙상 한 가정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겠느냐 그렇게 이제 연락이 다시 와가지고 와이프랑 잠깐 고민을 하다가 하기로 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 사랑. 할머니표 음식엔 몇 배 더 가미되죠. 당시 보육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하민이와 친해지기 위해 엄마 아빠는 희주, 하이도 데리고 가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낸 후 새 가족이 됐습니다. 간장에 살짝만 찍어 먹는 거다. 아이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던 미영 씨. 하지만 하민이와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온 날부터 저는 막 얘를 너무 사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처음 본 애를 오자마자 우리 원래 있던 아이들하고 똑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인데 저는 이제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되게 많이 사랑해 줘야지 막 이런 마음만 앞서가지고 있다가
근데 심지어는 아이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낯설고 갑자기 어느 날 3살짜리가 엄마 막 이러는 게 그게 알지만 이렇게 존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제가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정말 거의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하민이 입양 후 힘들어하는 엄마와는 달리 아빠와 희주, 하이는 스스럼 없이 잘 지냈습니다. 처음 집에 왔을 때 꼴통짓을 많이 한 하민이는 이젠 귀여운 짓을 많이 한다고 하네요. 쟤들은 노는 게 전쟁이야, 전쟁. 특히 하민이. 하이랑 둘이만 있을 때보다 하민이 하연이가 같이 오니까 일단 놀거리도 많아지고 남자니까 서로 이해하는 것도 생기고 하니까 되게 재밌고. 오빠는 조금 무섭게 해가지고 동생들을 말을 잘 듣는데 제가 동생들한테 화내면서 말한 적이 없어가지고 동생들이 저를 쉽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속상할 때도 있어요. 미영 씨는 막내 하연이의 유치원 하원 시간에 맞춰 퇴근하는데요. 4남매를 돌봐야 하는 엄마는 출퇴근이 조금은 자유로운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두 약 이거 구워가지고 애들 먹으라고. 간식으로? 예. 음. 얘들은 먹는 걸 입에 달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잘라줄까 가위로? 배 아파 낳은 자식 이상으로 두 아이에게 온 정성을 쏟은 미영 씨. 여느 부모처럼 처음엔 탐탁치 않게 생각하던 친정엄마도 딸의 헌신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연이가 처음 왔을 때도 참 쟤가 온전하게 잘할까? 근데 지 엄마가 밤새 애가 잠들면 그 안짱다리라 걷지를 제대로 못했어요. 다리가 이렇게 O자로 휘어가지고. 아니 어찌 입양을 해도 저런 애를 입양을 해오냐. 솔직히 부모 심정에는 저런 애를 입양을 해오냐. 보기가 나는 좀 민망스럽더라고. 그런데 지 엄마가 어릴 때 잡아줘야 된다고. 저 애들이 잠들면 그 밴드로다가 다리를 쭉 펴가지고 밴드로다가 조여놓고 매일 지금 밤뜻 하잖아요. 집으로 데려온 날부터 이유 없이 드러누워 떼를 쓰거나 하루 종일 울었던 하민이와 하연이. 때문에 미영 씨는 매일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요. 입양기관 교육과 같은 경험을 갖고 있는 입양가족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서로 어려움을 공감하면서 점차 극복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거의 종일 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적응하느라 많이 긴장되고 그랬을 텐데 그때는 막 저도 힘드니까 그게 잘 헤아려지지가 않았고 그냥 얘가 왜 이렇게 우나?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우는 건가? 막 너무 막 힘들고 막 짜증이 날 정도로. 그래서 그러니까는 막 그냥 돌아보면 울고 있고 막 이러니까 그게 저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는 게 보면 어느 순간 저도 막 왜 그러지? 막 기운이 쑥 빠지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하민이 때보다 하연이 때가 사실 심리적으로 제가 많이 힘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괜찮은데 한 2년 정도 이래저래 너무 힘들었죠. 침체기. 며칠 후 어스름한 저녁에 다시 찾은 유미영 씨 집. 손재주가 좋은 하연이는 요즘 종이접기에 푹 빠졌습니다. 오르간과 요트도 접을 줄 아는 하연이. 미니카는 친구들에게 가르칠 정도의 수준입니다. 곧 끝나갈 거예요. 좀 조금만 잘 날아갈까? 잘. 일터에서 돌아온 엄마 미영 씨는 쉴 틈이 전혀 없습니다. 육아와 직장 일을 같이 하는 워킹맘들의 일상이 그렇듯 눈코 뜰 새 없지만 아이들이 4명이나 되니 미영 씨의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습니다.
설거지와 밀린 빨래 등 온갖 집안일을 끝내고 나면 어떤 날은 새벽 2시를 훌쩍 넘기곤 합니다. 어제 한 2시 반 정도? 빨래를 밀렸으니까 이제 돌리고 널고 다시 다 된 것도 널고 막 이렇게 하느라 어느 날인가 둘째 하이가 새벽까지 집안일을 하고 있는 엄마 모습을 목격했는데요. 2시 40분이었는데. 아이들 중에서 좀 제일 많이 저를 챙기기도 하고 저 힘들까봐 막 이렇게 많이 도와주려고도 하고 그래요. 제일 그래도 큰 딸이 하나가 제일 저를 위해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좀 든든하더라고요. 사남매의 아빠 병록 씨는 10여 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지난 2020년 5월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식당 운영 경험이 없었던 병록 씨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사남매에게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해서는 집에 들어오면은 뭐 한 새벽 3시 그렇게 한 달 정도 하고 나니까 몸무게 한 10kg 쫙 빠지고 그런 상황에서 뭐 그냥 다 아내한테 던져놓은 거죠. 지난 4년 동안 사남매의 육아는 물론 집안 살림까지 아내가 도맡아야 했던 상황에서 처음 한 달 동안은 식당 일까지 도왔습니다. 부부는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디며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최근에야 어둠의 터널을 서서히 지나고 있습니다. 둘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 수입은 이제 확보가 된 상황이에요. 요게 얼마 안 됐어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생활을 와이프가 그걸 가지고 생활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도와주지 못했던 것들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어요. 애들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게 자면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만 잠깐 보는 것 같아요. 일어날 때만 잠깐 보고, 지금은 그래도 자기 전에 들어오는데 그때는 무조건 자야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이 한동안 크는 거를 못 봤을 거예요. 아빠 식당에 VIP 손님들이 왔습니다. 다름 아닌 사남매. 오늘은 셋째 하민이의 9번째 생일 파티가 있는 날. 악동 같았던 하민이도 최근엔 속 깊고 귀여운 악동으로 변신 중입니다. 아빠가 준비한 세상 하나뿐인 케이크. 엄마 아빠는 초의 숫자만큼 하민이도 한 뼘 더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공개 입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조금 걱정을 했는데 제가 걱정한 것보다 더 건강하게 서로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제일 자르고 싶은데 여기 가운데부터 쭉 눌러서 잘라봐요. 여기요? 배아파 낳은 씩씩하고 예쁜 희주, 하이 이남매와 가슴으로 낳은 하민이와 하연이 이남매. 이렇게 안 잘라. 요즘 들어 사남매 스스로 하는 일도 늘어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엄마 미영 씨는 고생을 사서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청포도가 아니라? 엄마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진짜 사랑해. 그날 오후 하민이의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사주기로 한 미영 씨. 희주 형을 좋아하는 하민이는 희주 형과 자전거를 같이 타고 싶었답니다.
악동 이미지와는 달리 신중하게 자전거를 살펴보는 하민이. 하민이가 형을 많이 따르는가 봐요. 네, 많이 따라요. 되게 좋아해요. 형 하는 거 다 하고 싶어 하고, 형이 먹는 것도 다 먹고 싶어 하고, 되게 좋아해요. 자, 앉아봐요, 아들. 앉아봐. 또래보다 약간 키가 작은 하민이를 위해 드디어 자전거가 선택됐네요. 이 태어난 횟수가 있어서 짱짱하잖아요. 처음으로 두발 자전거 안장에 올라탄 하민이. 아직은 서툴지만 언젠간 스스로 페달을 밟으면서 좋아하는 희주 형과 맘껏 레이싱을 즐기겠죠. 자전거 관리 제대로 안 하면은 희주형 한 것처럼 다 녹이 쓸고 이 바퀴도 제대로 안 굴러가고 체인이 다 뭐 이상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물티슈로 닦고 나가가지고 놀 때 안 넘어지게 조심해야 돼. 알았지? 희주언니가 말할 대로 잘 관리할 거야. 그 다음에 놀 때는 그 조심히 놀고 그래야 돼요. 극단 배달이 사무실. 극단 배달이는 지난 2021년 연극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뭉친 경기도 평택의 연극인들로 구성됐습니다. 미영 씨는 결혼 전 뮤지컬 배우로 한동안 활동을 하다가 사정이 생겨 그만뒀는데요. 결혼, 출산, 육아의 시기를 거치면서 무대 복귀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무대에 다시 서는 꿈을 버리지 않았던 미영 씨에게 연극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 4년 전 극단 배다리가 창단되고 나서부터인데요. 미영 씨는 창단 연극 이웃집 썰통을 비롯해 작년에도 2개의 작품에 연달아 참여해 열연을 펼쳤습니다. 극단 배다리의 구성원들은 미영 씨에게 제2의 가족입니다. 그냥 편하게 뭐 있는 집안에 넉넉하게 잘 살고 있나, 그래서 애를까지 이렇게 입양까지 했나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살면서 진짜 아이를 그렇게 키우려고 애를 쓰고 야, 정말 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생이 많다. 커피숍에서 앉아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렸었어요. 그때 마음이 느껴졌다고 할까요? 어딘가에 애들이 어리니까 힘들다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할 수 없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나오니까 힘드니까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직장일, 집안일, 4남매 육아까지 도맡아 하느라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미영 씨에게 연극은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힘든데도 불구하고 막 버거운데도 막 그래도 너무 하고 싶고, 뭐 어떤 한 작품 하고 했을 때는 또 그게 너무 제 삶에 큰 좀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되고, 내가 그러니까 나로서 뭔가 하는 듯한 그런 느낌? 그게 좀 커서 계속 하고 싶어요. 밤 9시경, 4남매가 꿈나라로 가는 시간인데요. 하연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말 자신 있게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영 씨는 4남매와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고 행복한 내일을 위해 격려하고 공감합니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쯤 퇴근하는 병록 씨. 식당 운영에서 조금은 여유가 생긴 요즘. 아내와 아이들이 성장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집에 또 기름 언니가 하는 게 좀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노는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래도 잘 크고 있구나. 누구 하나 뭐 소외받거나 그리고 뭐 눈치 보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그리고 이 집에서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 들어서 좋아요. 입양에 대한 어른들의 부정적인 시선은 입양 가족들에게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른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아이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 우리가 해내야 할 몫일 겁니다. 입양으로 얻은 더 큰 사랑 덕에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유미영 씨 가족을 응원합니다. 우리
우리 사남매 모두 잘 클게요. 지켜봐 주세요.